기사님, 오늘 밤 외롭지 않게 해드릴까요? 낯선 여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문을 두드리듯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62세, 이름은 이상훈.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대형 트럭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밤길의 노란 가로등, 끝없이 이어진 아스팔트, 그리고 휴게소에서 먹는 뜨거운 국밥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죠. 아내 정미경과는 36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5, 그때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춘이었지만 열심히 살면 다 이뤄진다는 믿음 하나로 부부가 함께 버텼습니다. 트럭 운전으로 전국을 돌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는 식당 일, 보험 영업, 심지어 방문 판매까지 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나아갔죠. 결국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고 25톤 대형 트럭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 트럭은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에 독립했고 우린 이제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즐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아내가 유난히 피곤해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며 얼굴빛이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병원 가자는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병원에 들러 아내를 보고 낮에는 트럭을 몰아 생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항암 치료는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보험금으로도 모자라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 힘이 난다고 말하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대구에서 화물을 내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와 경부 고속도로의 작은 졸음 쉼터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판기 커피를 뽑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별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 피곤이 스며든 얼굴, 그리고 애써 웃는 입꼬리. 기사님, 혼자세요? 같이 차에서 이야기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5만 원이면 배꼽도 맞춰드려요. 마음만 맞으면 더 싸게도. 말끝에 묘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고 일어섰지만 그녀가 불쑥 제 차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실내등이 켜지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대학 시절 3년을 사랑했던 여자. 윤서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훈 정말 너야? 그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거센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대학교 1학년 시절 서진과 저는 우연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 번에 제 마음을 빼앗았죠. 3년 동안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서진아, 어떻게 된 거야? 40년 동안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미안해.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 몰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남자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며 결국 손찌검까지 하게 된 남자. 게다가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고 빚더미만 남겼다고 했습니다. 8회 버텼어. 이혼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지. 근데 남은 건 빚뿐이었어. 나이 40이 넘어 이를 구하려니 다들 고개를 저었어. 그러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제 눈을 피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제 기억 속 서진은 늘 당당하고 빛나던 여자였는데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여전히 나한텐 그때 그 서진이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천천히 뺐습니다. 이런 손 더럽잖아. 너한테 닿으면 안 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한텐 절대 그렇지 않아. 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세월, 각자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순간들.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서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훈아,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 옆에는 아내가 있잖아.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발은 엑셀을 밟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버린 듯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로 위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속에서도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병원에 가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당신 운전하다가 졸지 말고 조심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자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책 속에서도 서진과 다시 마주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걸까? 아내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궁금증은 그 모든 주저함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늦은 저녁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훈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졸음쉼터 근처의 24시간 카페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각,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서진은 화장을 옅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얼굴, 그 속에서 옛날의 빛이 아주 조금 보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 얘기를 다 해주려고. 그녀는 이혼 후의 삶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날들, 편의점 야간 알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쪽방 생활,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처음 유흥업소 문을 열었을 때의 심정. 처음에는 술만 따라주면 된다 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졌지.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안쓰러움, 분노,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 40년 전 내가 알던 서진과 지금의 서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진아, 이제 그만해. 그런 일 그만두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훈아, 나도 그만두고 싶어. 근데 다른 일을 찾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이 경력에 누가 날 써주겠어?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 돈 걱정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그럴 수 없어. 너한텐 지켜야 할 사람이 있잖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서진의 얼굴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은밀히 만났습니다. 카페, 공원, 한적한 도로변. 늘 짧은 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무게가 잠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러 병원에 가면 다시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의사도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두 감정이 저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서진, 두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는 끝없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벽 운행을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쪽으로 옮겨진 침대에 누운 미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손등의 주사 바늘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그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운행이 짧았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에 큰 진전이 없고 남은 시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병원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 한쪽을 채우고 있던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마음이 변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사랑했던 여자를 우연히 졸음쉼터에서 만난 일, 그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흔들렸는지.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을 바라보다가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해해요. 나도 아픈 몸으로 당신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금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혼자 외롭게 살지 말아요. 그 사람이든 누구든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줘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이랑 오래 살 거야라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응급호출이 울리고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마치 괜찮다는 듯한 잔잔한 미소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했고 저는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실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트럭 운행도 모두 쉬고 방 안에서 미경과의 기억만 곱씹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공허함이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바람을 쐬고 싶어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졸음쉼터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바꿔놓은 만남의 자리였죠.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는데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아.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널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분 잘 보내드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지막까지 날 걱정했어. 그리고 너랑 잘 지내라고 했어. 그녀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래.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몇 번이나 고개를 떨구며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될까라고 했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 새벽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닿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다시 손을 맞잡은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보내는 짧은 문자 한 줄은 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됐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해요. 밥은 꼭 챙겨 먹어. 저 역시 틈만 나면 그녀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맞아요. 서진은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제 설득과 도움, 그리고 그녀 스스로의 결심이 모든 변화를 만든 겁니다. 분식집은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서진의 손맛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 정성껏 부친 김치전, 그리고 그녀가 직접 끓인 칼국수까지 손님들은 옛날 엄마 손맛 같다며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무작정 일을 몰아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서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죠.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들러 주방 일을 거들거나 폐점 후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미경의 제사에도 서진과 함께 갑니다. 그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함께 절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미경이 이 모습을 기쁘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식집이 더 안정되면 조금 더 큰 가게를 내자는 꿈,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약속. 서진은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꺼내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가 평생 옆에서 증명해 줄게. 요즘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걸 느낍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 슬픔 위에 새로운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을 알 수 없고 우연은 때로 기적이 됩니다. 졸음쉼터에서의 재회가 저와 서진을 살렸듯이요. 우리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서로의 곁에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시작에는 때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